자, CK솔루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도 바닥 들어갔다고 올라 들어왔는데요. 여기 같은 경우 지금 뭐 딱히 이슈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공급 계약 뭐 하나 나왔던 거 뭐 지금 요거 가지고 지금 올라 들었는데 뭐 없죠? CK솔루션 뭐 이렇게 딱히 뭐가 없다가 248억짜리 규모 공급 계약 체결 이렇게 해서 이제 요거 한 거 가지고 올라 들어왔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같은 경우도 이제 앞쪽에서 보게 된다면 어제 마감 쪽에서 시간 외에서 끌어올린 게 거의 다죠. 시간 외에 여기서 이제 이렇게 쭉 끌어당겨 놓고 오늘 지금 정규장에서는 뭐 그냥 뭐 올라간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남들 다 안 하고 있는 사이에 이렇게 남들 다 정규장 자고 있는 사이에 이때 잠깐 이게 끌어올리고 이렇게 올라 들어온 거예요. 이 기업 같은 경우도요. 이거 지금 우리 IPO 시장의 폐해를 그대로 드러내는 종목 중에 하나인데, 자 이거 보실까요? 자, 이 CK솔루션은 코스닥 기업도 아니고 코스피 기업입니다. 코스피 기업이죠. 코스피 기업인데 이 CK솔루션의 실적을 보게 된다라고 하면 이거 보십니까? 이게 코스피를 직상장을 했어요. 이게 그 문턱 높다 그러는 콧대 높다 그러는 그 코스피를 겨우 요 정도 기업이 뭐 하는 기업이냐 그러면 얘가 뭐 코스피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특례 상장도 아니고 일반 상장입니다. 이거 진짜 이렇게 보면 이 실적 가지고 어떻게 일반 상장이 나오죠? 이게 이 실적 가지고 어떻게 일반 상장이 나올까요? 특례 상장이면 이해를 하겠는데 이게 특례 상장도 안 해요. 겨우 이 실적 가지고 야 이거 옛날로 치면 이거 무슨 백을 쓰지 않는 이런 게 나올 수가 코스피 상장입니다. 이거 그래서 이 케이스 같은 경우도 그래서 굉장히 의심을 했죠. 이게 뭐 하는 기업이냐라고 하면 자 위에 올라가죠. 클린룸 회사예요. 클린룸 회사. 클린룸인데 그 클린룸 같은 경우에 2차전지하고 반도체 쪽이 이렇게 들어가는데요. 2차전지는 마탱이가 있으니까 실적이 제대로 안 나오고요. 그럼 이제 반도체가 올라 들어가니까 요거 본다라는 얘기인데요. 요런 거 가지고 이제 올라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런데 반도체 같은 경우 아시다시피 최근 2년 동안에 반도체가 약했어요. 그럼 이게 어느 쪽으로 가더라도 이 실적 같은 경우는 마사지 가능성을 의심을 해볼 수밖에 없는 게, 자 이게 보면 이 클린룸 같은 경우는 드라이룸 클린룸 같은 경우는 2차전지거나 반도체입니다. 요 둘 중에서는 그러니까 이 기업의 비교 대상 기업들이 다 2차전지 반도체를 하게 돼. 2차전지의 경우는 아시다시피 2차전지가 마탱이가 가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여기가 숫자가 나빴어야 돼요. 나빴어야 되는데 얘는 좋죠. 그럼 그러면 결국에 이건 뭘로 친다 그러면 이제 반도체로 올라간다라는 건데, 반도체도 역시 마찬가지. 반도체라 그러면 이 앞쪽이 좋고 지금 반도체하고 다르게 움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종목의 거는 지금 숫자가 반도체 하고도 이 실적의 트렌드 흐름 자체가 맞질 않고 2차전지하고도 트렌드가 맞지를 않는 상태예요. 그럼 이렇게 된 경우라고 보면 마사지 가능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죠. 여기는 2,700억의 적자가 나왔는데 상장을 앞두고는 실적이 굉장히 탄탄하게 나왔다가 그 다음에 상장해서 딱 나가자 상장 이후에는 바로 적자 이 꼬라지 납니다. 이거 아니 도무지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이런 기업이 코스피에 직상장이 됐죠? 이런 게? 그 다음 또 하나 살펴보게 되면 자 이게 얘는 지금 258억 이렇게 들어오는 거 가지고요 뭐 안 돼요. 지금 보세요. 이게 매출이 분기 매출이 600억 800억 이랬습니다. 작년 4분기 같은 경우는 1000억이었고요 여기에 200억 매출 들어가 봐야 이게 무슨 큰 재료가 되겠습니까? 이게 그거 가지고 뭐 돈 되겠습니까? 2800억이라 그러면 몰라도 280억?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앞에 코스피 병폐를 그대로 나타내겠다라는 얘기를 들었었는데, 이건 IPO 단계에서 이런 짓들 굉장히 많이 하는데, 어제 토모큐브 같은 경우가 IPO 단계에서나 쓰는 그 버릇을 토모큐브에 적용을 시켰죠. 토모큐브는 2027년도 거 2027년도 실적을 작용을 했습니다. 왜 신한증권에서 2027년을 적용을 시켜버렸냐라고 하면, 남들 하는 것처럼 다른 종목들처럼 12개월 선행으로 찬다면 이게 300배가 나오거든요. 어마어마하게 비싸게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2027년 거를 써버렸죠. 그 다음에 지난번에 이 백종원의 그 더번코리아가 상장될 때 같은 경우가 있었죠. 동종업체에 교촌이라고 하는 동종 외식 체인 회사가 상장이 되어 있는데, 더번코리아 같은 경우는 비교 대상으로 교촌은 쓰지를 않고 쫙 해외에 있는 최고 기업들을 굉장히 많이 넣은 겁니다.
해외에 있는 최고 기업들에서요. 그러다 보니까 무슨 일까지 생기냐면 우리 매출 100억짜리 회사를 미국에 있는 시가총 매출 10조짜리 세계 1위 회사하고 비교를 해가지고 IP를 시키는 이런 회계망, 이 말도 안 되는 이런 개수작들까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2027년도 실적을 비교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같은 쪽의 종목이 아니라 파크 시스템, 이 현미경 쪽으로 가장 강력한 장기 성장주였던 그 파크 시스템이 제일 잘 나갈 때 하고 비교를 하죠. 이게 더본코리아에서 그렇게 했잖아요. 이게 상장하는 종목들이 대개 이런 식으로 해서 장난을 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 종목도 가서 들어보겠습니다. 이게 CK솔루션 같은 경우도 그래서 이 상장할 때 대부분 다 이런 식으로 장난을 친다 그랬죠. 이 그대로 나왔던 거예요. CK솔루션. 자, 이거 그래서 이제 쭉 들어가서 이게 내용 보면 가지고 상장 직전하고 비교하면 그래도 조금 내려가긴 했는데 그러면 그만큼 더 좋아야 된다라고 해서 다른 종목들하고 비교하면 너무 높게 잡았다라는 얘기죠. 여기서도 뭐 고심을 했다. 근데 직전 4개분기 순이익을 실적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 순이익 같은 경우도 이게 마사지된 순이익 말하는 겁니다. 그 마사지된 순이익을 가지고 비교 대상을 누구를 비교 대상으로 잡았냐면 K엔솔, 코인테크, SFA 요쪽에 2차전지 반도체 업체 요것들하고 비교를 해가지고 이렇게 계산을 했다 이러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비싸지 않게 상장했다 이러고 지금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과학에서 그랬죠. 왜 그러냐라고 하면 앞에 KN하고 신성하고 경쟁을 하고 있는데 앞에 나오는 거 두 기업 같은 경우는 2천억, 3천억 K엔솔 매출 4,700억에 184억 나온 회사. 계속 그도 최근 계속 실적이 나가고 있는 회사. 얘 같은 경우는 그 전에 적자였다가 잠깐 반쪽하고 지금 도로 자빠지고 있는 회사. 그렇죠? 지금 이런 식으로 부풀려가지고 끌어올리는 거예요, 이거. 이게 전형적인 부풀리기잖아요. 코스피 상장된 것도 도대체 이런 종목을 어떻게 코스피에 직상을 시켰는지 이해도 되질 않고요. 문턱 엄청나게 높지 않습니까? 얼마나 문턱 높게 지랄해서 그래가지고 아주 질려가지고 넥슨 같은 회사들 같은 경우에 나중에 가서는 뭐 잘해줄게 우리 회사 우리 코스피 상장하라고 그랬는데 넥슨이 결국에 코스피 안 들어가고 일본으로 가버렸죠. 얼마나 문턱 높게 코판고 펑펑 끼면서 그랬는데 그래가지고 이 좋은 회사들 같은 경우가 전부 다 코스닥 들어왔다가 그 다음에 나중에 코스피로 올라 들어가지 않습니까? 코스닥이 좀 커진 다음에 그러던 그 코스피가 이런 회사를 직상장을 시켜줘요. 도대체 어떻게 이런 게 코스닥 직상장이 되는지 진짜 신기합니다. 도대체 여기 들어가 있던 매장인 제품인지 F1이 누군지 이 F1에 되게 힘센 놈이 들어갔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렇지 않고서 이런 게 지금 직상장 될 수가 없거든요. 너네 아빠 누구니? 너네 엄마 누구니? 라고 물어보고 싶습니다. 너 아버지 뭐 하시노? 라고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게 회사 상장되고 난 다음에 상장되자마자 입고라지 아닙니까? 예? 이런데 자 지금 비교해 볼게요. 시가총액이 지금 1,100억입니다. 1,100억. 고가까지 올라가려 그러면 고가 28,000원 했으니까요. 180% 그러니까 거의 두 배가 더 올라 들어가야 되니까 약 3천억 정도 수준까지 올라 들어갔었던 얘기죠. GK솔루션이. 자, 그럼 여기 비교 대상으로 나왔던 기업에 요즘에 마탱이 간 그 중에서 가장 마탱이 간 기업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드라이룸 클린룸 쪽으로 하면 대표 종목이 바로 SFA죠. 신성 ENG 같은 경우 ENG, EMC 이런 회사들 같은 경우 다 똑같은 클린룸 하는 업체들 이름이 딱 정해져 있다라고 얘기 들었죠. 이런 기업하고 비교를 했다는 얘기죠. 이게 분기에 4천억 매출을 하는 1조 7천억짜리 지금 이런 회사 또 여기는 지금 제일 나쁜 수치에 나와 있을 때 요런 거하고 지금 비교를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숫자를 이런 이제 가장 나쁜 실적 들어와 있을 때 요때하고 이렇게 비교를 하죠. 토목큐브 같은 경우 반대했죠. 그렇죠? 지들은 제일 좋은 쪽 그리고 비교 대상이 최고로 좋았던 쪽. 그래서 HBM 종목들 같은 경우도 한미반도체하고 비교해가지고 100배씩 만들어줘. 그래 나 얘기했지 않습니까? 어저께. 야 테스 9배밖에 안 되는데 그러니까 테스도 125 한미반도체가 125배까지 갔으니까 이 종목 초인류 슈퍼 울트라 저평가입니다. 이런 레포트 좀 내달라고 이런 것 좀 이렇게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지들 편의대로 이렇게 이게 마음대로 이런 식으로 조작을 하는 겁니다. IPO 단계에서. 자, 여기서 K엔솔하고 지금 뉴스 기사에 K엔솔과 얘네들은 지금 저런 쪽으로 비교를 했고요. 시장에서는 이렇게 비교를 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이제 IPO 들어올 때 이 종목에서 비교하는 그 비교 대상하고 그리고 실제 비교하고 비교를 해드리잖아요. LK캠 같은 경우 캠트로닉스하고 비교를 해드렸고, 셀비온 같은 경우는 퓨처캠하고 비교를 해드렸고요. 이렇게 비교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이런 종목들하고 비교를 해야 되는데 이런 종목하고 비교하면 어마어마하게 비싼 셈이 돼버리거든. 얘 같은 경우는 자, 그래서 200억, 264억, 그리고 이번 분기 같은 경우는 이제 2차 전지가 꺾이면서 좀 안 좋아졌죠. 그러니까 원래 이렇게 갔어야 되는 거거든. 근데 제 같은 경우는 지금 좀 이상한 실적을 보이지 않습니까? K엔솔. 그 다음에 이제 반대쪽 쪽에 조금 더 무게가 주어지는 기업, 신성 ENG. 자, 이런 쪽에 같은 경우 보면 신성 ENG는 2차 전지보다 반도체 쪽에 조금 더 들어가는 회사입니다. 그 요 케이스 같은 경우는 이제 올라 들어가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최근에 이렇게 제일 안 좋았을 때, 그러니까 진해로는 제일 좋은 거하고 상대 비교에서는 제일 안 좋은 때, 이렇게 비교를 하는 겁니다. 그럼 당연히 싸 보일 수밖에 없죠. 근데 결과적으로 갔을 때는 안 좋지 않습니까? 이런 거 같은 경우는 항상 의심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건. 네? 의심을 하셔야죠, 당연히. 2차 전지가 꺾이고 있는데, 그러면 얘네가 2차 전지 쪽으로 들어간다면 얘네가 다음 실적 같은 경우도 자빠진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야. 그럼 반도체 쪽의 종목이라 그러면 요때는 2차 전지 가지고 수익 내고 요 다음부터는 그 다음에 반도체 가지고 수익 내고, 그렇게 좋은 종목이 왜 매출 수준이 이거밖에 안 돼? 매출 왜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그래서 이렇게 검증을 해서 살펴보게 된다 그러면 그렇게 어렵지 않게 종목들 움직임 살펴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같은 경우는 전형적으로 최근에 이제 신규 상장주들 같은 경우가 또 시세를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보이고 있다 보니까 요 틈에 이제 개별 종목들로 들은 게 세력 장난질 형태로 지금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이 케이스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거 외에 다른 쪽에 뭔가 눈에 띌 만한,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지금 눈에 띌 만한 게 없는 거거든요. 반도체 쪽에서 드라이룸 클린룸 같은 경우가 그렇게 주목받는 쪽 분야가 아니니까요. 반도체에서 주목받는 분야는 검사 장비 같은 경우고, 그 다음에 독자적으로 움직이는 기업들, 자, 앞쪽에서 그래서 넥스틴 같은 기업들 같은 경우 이거 설명드리고 더 갑니다라고 추천드렸지 않습니까? 예, 반도체계 다른 종목은 내려도 이렇게 올라 들어오잖아요. 이런 쪽에 이런 거라도 있든지, 드라이룸 클린룸 같은 경우 이건 소나게나 널려 있어요. 이쪽 기업들은 널려 있어요. 얼마나 많은데. 레드오션이에요, 레드오션. 이쪽은 뭐 그렇게 큰 기술을 비력하고. 그래서 이쪽 같은 경우는 얘가 지금 엮일 만한 거라 그러면 이 드라이룸, 클린룸 같은 거 다루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도 이 업종이 건설로 엮이는 경우가 있어요. 예? 이게 클린룸 업종들 같은 경우에 여기는 이제 기계로 되어 있는데요. 또 다른 이 클린룸 업종들 같은 경우 보면 건설 쪽으로 어느 게 건설에 잡히는 게 있을는지 모르겠네. 이 업종이 한번 볼까요? 여기 반도체로 되어 있고요. 여기는 기계고, 이게 건설로 들어가 있는 경우도 있는데, YMC는 아니고, 여기 이게 이런 회사들, 이 세부 MC 여기 주가 많이 올라 들어와 있죠? 이런 회사들 같은 경우에 지금 얘도 클린룸 회사입니다. 예. 공조, 닥트, 클린룸 이런 거 다루는 회사거든요. 이런 회사들 같은 경우 이렇게 건설로 잡혀 있잖아요. 기계 건설 이런 쪽으로 들어가요. 기계 건설 반도체 이렇게 뿔뿔이 찢어져 있습니다. 여기 이런 거. 성도 ENG 같은 경우는 뭘로 잡혀 있나 모르겠네요. 굉장히 많아요. 이쪽 종목들이. 여기도 건설로 잡혀 있죠. 성도 ENG 올라 들어가고 있고요. 한양 ENG, 뭐지? 이건 반도체로 잡혀 있고요. 이렇게나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나 많은 쪽에서 이게 주가 흐름들이 다 따로 들어가고 있는데, 이게 건설로 잡혀 있는 경우 같은 경우는 종종 클린룸 기업이 건설주 따라 들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케이스에서는 이 C케이스 이렇게 올라가는 쪽으로 신다 그러면 건설주 올라가는 거에 따라 올라간다라고 하는 거 딱 그거 하나 정도밖에 잡을 수가 없는 케이스가 되죠. 근데 건설로 들어온다면 굳이 이걸로 갈 거 있습니까?
이쪽에 지금 건설 올라가는 종목이 얼마나 많은데? 자, 그래서 이게는 굳이 들어갈 이유가 없다. 기존에 들어가서 물리셨던 분이다 그러면 자, 반등시 팔고 나오는 쪽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천재투자TV 구독, 좋아요. 종목에 조금 안 좋게 얘기를 드렸습니다만, 자, 이런 걸 가지고 또 올라왔다 다시 밀려내려가지고 또 붙들려가지고 또 시간 낭비하면 지수 아무리 올라가도 지금 뭐 천년만 못 보잖아요. 그래서 안 좋은 종목은 안 좋다고 얘기 드리는 거야. 이런 거 들어갔을 때 여기 들어가가지고 덜컥 물려가지고 잘필 하면서 반등 나오겠지 하면 그 사이에 저 많이 올라들은 저 시장 다 날려버렸잖아요. 그 좋은 기회 전부 다 날려버렸지 않습니까? 손해보고 기회 다 날리고. 그러니까 이런 거 하지 말라고. 안 좋은 종목은 안 좋다라고 얘기 드리는 겁니다. 맨날 내 종목 안 좋다고 얘기한다고 그러지 마시고요. 그럼 오르고에 들어가시면 대신에 또 이거 오르고 들어가시면 여러분들이 또 수익 낼 수 있게 오르고 전문가들이 다 도와드리잖아요. 지금같이 뭐 이렇게 개별 종목들 미쳐 날뛰는 장에서 단타 수익 내는 종목들 막 풀어드리고 있죠, 그냥. 자, 오르고 들어오셔가지고 종목 받으시고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